아침 저녁으로 부는 서늘한 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요즘입니다. 창밖을 보면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른데 이상하게 몸은 으슬으슬 떨려오고 괜히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쨍쨍하던 햇볕이 오늘은 어쩐지 힘이 없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날 때면 목이 칼칼하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찝찝함이 남기도 합니다. 분명 아름다운 계절인데 왜 우리 몸과 마음은 이토록 힘들어하는 걸까요? 바로 환절기라는 불청객 때문입니다. 여름에 뜨거운 기운이 가시고 겨울에 차가운 기운이 스며드는 이 시기, 우리 몸은 급격한 기온 변화에 적응하느라 그야말로 비상사태를 겪게 됩니다. 마치 평온한 호수에 갑자기 돌을 던진 것처럼 우리 몸의 균형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유독 감기에 잘 걸리고 없던 비염이 생기거나 피부는 가렵고 버석거리며 마음까지 우울해지는 가을을 탄다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헬로 앨리스 가족들 중에서도 나이가 드니 계절 바뀌는 게 몸으로 느껴져. 가을만 되면 기운이 없고 병원 신세 지는 일이 잦아져.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변화의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을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지는 대신 단풍 구경 가고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이 계절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비결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제가 헬로앨리스 가족들의 건강한 가을을 위해 수많은 건강 정보들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4가지 기둥을 뽑아왔습니다. 이 4가지만큼은 꼭 기억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신다면 올가을은 물론 다가올 겨울까지 병원 갈 일 없이 건강하게 나실 수 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약속드립니다.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라, 운동해라 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지금 우리 몸에 그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헬로앨리스 가족들의 눈높이에 맞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의 빛나는 가을을 위한 건강 여행,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 몸의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다지는 수분과 영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을이 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가 바로 건조함입니다. 여름 내 땀으로 범벅이 되었던 피부는 어느새 각질이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면 입안과 목구멍이 바싹 말라있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는 단순히 공기 중 습도가 낮아졌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선선한 날씨 탓에 우리가 갈증을 덜 느끼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몸이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날도 덥지 않은데 굳이 물을 마셔야 하나?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우리 몸의 약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해지면 혈액의 농도가 짙어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는 곧장 신진대사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몸속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영양소가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전달되는 속도도 느려지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 건강의 최전선 방어 기지라고 할 수 있는 코와 목의 점막이 마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끈적끈적한 점액으로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을 걸러내야 할 점막이 바싹 마른 사막처럼 변해버리면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 같은 불청객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우리 몸속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가을철에 유독 호흡기 질환이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점막 건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신장의 수분 재흡수 능력이 젊은 시절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갈증을 느끼는 중추신경 또한 둔감해져 몸의 수분이 부족해도 목마르다는 신호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수분을 보충해주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물 어떻게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차가운 물보다는 우리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찬물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몸의 체온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려 오히려 면역 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은 밤새 부족해진 수분을 보충하고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1시간에 한 컵 정도의 양을 목표로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몸에 흡수되는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작은 보온병을 하나 챙겨 다니시면서
틈틈이 따뜻한 물을 마셔주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요즘에는 휴대가 간편하고 보온 기능이 뛰어난 텀블러가 아주 잘 나오지 않습니까? 가방 속에 쏙 들어가는 작은 텀블러 하나가 올가을 헬로앨리스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줄 것입니다. 물만 마시는 것이 지겹게 느껴지신다면 가을의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건강차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환절기 감기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모과차는 마른 기침을 완화하고 기관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비타민C가 풍부한 유자차는 피로 회복과 면역력 증진에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건강차를 설탕 대신 꿀을 조금 타서 드시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훌륭한 수분 보충 방법이 될 것입니다. 수분 보충과 더불어 환절기에는 우리 몸의 방어력을 높여줄 영양소를 채우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모여있는 장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가을 제철 음식인 버섯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등 다양한 버섯을 볶음이나 찌개에 활용해 보십시오. 또한 가을 배는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배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기관지염이나 가래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냥 드셔도 좋고, 배의 속을 파넷꿀과 대추, 도라지 등을 넣고 푹 쪄서 만드는 배숙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훌륭한 천연 감기약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제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붉은색의 사과, 주황색의 감, 노란색의 호박 등 색깔이 짙은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성분인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하여 환절기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헬로앨리스 가족들, 오늘부터라도 의식적으로 물 한 잔 더 마시고 식탁 위에 가을 제철 음식을 하나 더 올려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수분과 영양을 채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을철 건강관리에 가장 중요하고도 쉬운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변화무쌍한 가을 날씨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낼 면역력 방패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을볕에는 딸을 쬐이고 봄볕에는 며느리를 쬐인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을 햇살이 좋다는 뜻이겠지만 이 말 속에는 가을 날씨에 또 다른 무서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극심한 일교차입니다. 한낮에는 따사로운 햇살의 외투가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다가도 해가 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쌀쌀한 바람이 불어와 몸을 움츠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을 날씨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듯한 기온 변화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외부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면 이 조절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의 차이, 즉 일교차가 1도씩 커질 때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외부 바이러스와 싸우기도 전에 체온을 유지하는 데에만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곧 우리 몸의 방어선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것과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평소에는 거뜬히 이겨냈을 약한 바이러스에도 쉽게 감염되고, 한 번 걸린 감기는 잘 낫지도 않고 오래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면역력 방패를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것은 바로 체온 유지입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 덥다고 느껴지면 가디건이나 바람막이 같은 겉옷을 잠시 벗어두었다가 서늘해지면 다시 입는 방식으로 체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얇은 옷 여러 벌이 보온 효과도 훨씬 뛰어나고 활동하기에도 편리합니다. 특히 목은 우리 몸에서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얇은 스카프나 손수건 하나만 목에 둘러주어도 체감 온도를 23도 이상 높일 수 있으니 외출 시에는 멋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스카프를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닫고 여름 이불 대신 포근한 가을 이불로 바꿔 덮어주어 자는 동안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체온 유지만큼이나 면역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질 좋은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 체계를 재정비하는 중요한 활동이 일어납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면역력을 강화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따라서 가을철에는 가급적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들어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잠드는데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시청을 피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명상 음악을 듣는 등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낮 시간에 햇볕을 쬐며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은 밤에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숙면을 유도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면역력 방패를 만드는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졌다고 해서 집안에만 웅크리고 있으면 오히려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이 경직되어 면역력이 더욱 떨어지기 쉽습니다. 일주일에 3에서 4회, 한 번에 30분 이상 가볍게 땀이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굳이 헬스장에 가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를 가볍게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울긋불긋 아름답게 물든 단풍을 감상하며 걷다 보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2025년 현재 각 지역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는 가을맞이 걷기 동호회나 시니어 건강체조 교실 같은 프로그램들이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혼자 운동하는 것이 쑥스럽거나 지루하게 느껴지신다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좋은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며 운동하는 것도 활기찬 가을을 보내는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헬로 앨리스 가족들, 우리 몸의 훌륭한 군대인 면역력을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현명한 사령관이 되어 주십시오. 따뜻하게 입고 푹 주무시고 즐겁게 움직이는 이 세 가지 습관이 변화무쌍한 가을 날씨에도 끄떡없는 강철 같은 면역력 방패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몸의 가장 바깥에서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하는 피부와 호흡기를 건조함으로부터 지켜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우리를 괴롭히는 또 하나의 불청객은 바로 건조함과의 전쟁입니다. 팔과 다리에 하얀 각질이 일어나고 자꾸만 긁게 되는 가려움증, 그리고 입술은 바싹바싹 마르고 심할 경우 피가 나기도 합니다. 샤워하고 나왔을 때 피부가 당기는 느낌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기 싫은 문제를 넘어 우리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피부는 외부의 유해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1차적인 방패막입니다. 그런데 가을철 건조한 공기는 피부의 수분을 무자비하게 빼앗아가고 이로 인해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고 염증이 생기는 피부건조증이나 가려움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 매년 9월부터 11월 사이, 즉 환절기 기간에 피부건조증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의 수가 다른 계절에 비해 평균 30%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피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길목인 호흡기 역시 건조함에 매우 취약합니다. 코와 기관지의 점막이 마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해 물질을 걸러내는 기능이 떨어져 바이러스나 미세먼지가 폐까지 깊숙이 침투하기 쉬워집니다. 이로 인해 마른 기침이 잦아지고 없던 비염이나 천식이 생기거나 기존의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 안팎을 공격하는 건조함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보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실내 환경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실내 적정 습도는 5060% 정도입니다. 가을철에는 난방을 시작하면서 실내가 더욱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실 때는 매일 깨끗한 물로 교체하고 주기적으로 꼼꼼하게 세척하여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수건을 널어두거나 실내에 빨래를 널어 말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공기 정화 효과가 있는 관엽식물을 몇 개 키우시는 것도 실내 습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목욕 습관의 변화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푼다며 뜨거운 물에 몸을 오래 담그거나 떼수건으로 피부를 벅벅 미는 습관은 환절기에 가장 피해야 할 행동 중 하나입니다.
이는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유분막까지 모두 제거해 피부를 더욱 건조하고 민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목욕은 10에서 15분 이내로 짧게, 그리고 뜨거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알칼리성 비누보다는 약산성의 순환 세정제를 사용하고 목욕 후에는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 즉 3분 이내에 전신에 보습제를 넉넉하게 발라주는 것이 골든 타임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보습제를 선택할 때는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 시어버터와 같이 피부 장벽 강화와 수분 공급에 효과적인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팔꿈치나 무릎, 발 뒤꿈치처럼 각질이 쉽게 생기는 부위는 한 번 더 덧발라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호흡기 보습을 위해서는 앞서 강조했던 따뜻한 물 마시기가 가장 기본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 몸속부터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건조한 아침 저녁으로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스크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직접 기관지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어 호흡기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도라지나 생강, 꿀 등을 활용한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는 것도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헬로 앨리스 가족들, 촉촉한 피부와 편안한 숨결은 건강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실내 습도를 확인하고 목욕 습관을 바꾸고 보습제를 내 몸의 일부처럼 가까이 하는 노력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건조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을의 풍요로움을 2배로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스산한 가을 날씨에 흔들리기 쉬운 우리 마음 건강을 햇살과 움직임으로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가을 탄다는 말, 헬로 앨리스 가족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거나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높고 푸른 하늘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다가도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 괜히 마음이 울적해지고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감상적인 기분 탓만은 아닙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가을이 되면 여름에 비해 해가 떠 있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일조량이 감소하면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세로토닌은 우리의 기분과 식욕, 수면 등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분비량이 줄어들면 우울감, 무기력감, 식욕 변화 등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어둠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멜라토닌의 분비는 늘어나 평소보다 잠이 많아지고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증상이 심해지면 계절성 정서 장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 특히 노년층의 경우 신체적 활동량이 줄어들고 사회적 관계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가을철 우울감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몸 건강만큼이나 마음 건강을 돌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을의 쓸쓸함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방은 무엇일까요? 바로 햇살과 움직임입니다. 햇볕을 쬐는 것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유일한 방법이자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천연 항우울제입니다. 하루에 최소 20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이 좋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거닐며 따스한 햇살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햇살이 피부에 닿는 감촉, 바람에 실려오는 흙냄새,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우울한 감정들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움직임 역시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천연 진통제이자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도 좋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도 우울감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고 나면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의 스트레스도 함께 씻겨나가는 상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마음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자녀들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단풍놀이를 떠나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맞는 이웃들과 함께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뜨개질, 서예, 노래 교실 등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무언가에 몰두하는 시간은 가을의 고독감을 잊게 해주는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2025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로 가득합니다. 작은 용기를 내어 집 밖으로 한 걸음 나서는 것만으로도 헬로 앨리스 가족들의 가을은 훨씬 더 풍요롭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떠올려보고 작은 수첩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마신 커피가 유난히 향기로워서 감사했다. 산책길에 만난 아이의 웃음소리에 기분이 좋아져서 감사했다.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도 괜찮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우울한 감정 대신 행복감과 만족감을 채워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로 앨리스 가족들, 가을 햇살은 그 어떤 값비싼 보약보다도 훌륭한 마음의 비타민입니다. 스산한 가을바람에 마음이 흔들릴 때면 잠시 밖으로 나가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가볍게 걸어보십시오. 헬로 앨리스 가족들의 마음에도 따스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가족분들, 친지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